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후 8시에 또 김영구 멘토님 온라인 강연회 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오늘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바로 한번 출발해 볼 텐데,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한다면은 이거 이틀 동안 올라오다가 약간 힘이 빠집니다. 좋다 말았네요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많은 방송에서 언론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왔다, 시장 3,400 아니 4,000 간다, 5,000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근데 너무 김칫국을 이렇게 마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틀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8개월 내일이 팔았는데 이틀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저거 가지고 우리가 막 행복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채통이 없는 국가였을까, 채통이 없는 증시였을까 싶어요. 12월부터 지금까지 24조 원치를 팔았는데 1조 5천억치가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너무 설레발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 팔 필요가 없다, 또는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 떨어졌을 때가 기회지 않느냐, 지금 사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마다 다를걸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주식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든지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거라고 한다면, 똑같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언들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아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조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들고 있는 종목이 다르고 처해진 가격, 어떤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른데 무조건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증시는 좀 불안정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단단한 바닥이니까 서 있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것보단 누워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낙관론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간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부르는 것보다 집에 빨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것도 빨리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권장해야 되는 건지,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걸까? 과속을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에게 어울리는 조언은 안전하게 하라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남에게까지 권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저희도 오늘도 종목을 새로 사고 새로운 것들을 팔고 뭔가 이렇게 매매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적극 투자라고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세요. 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늘 약간 약하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품절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한 잡주,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심 있게 볼 만한 테마들도 없고요. 뭔가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기업들 좀 올라오고 있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또 메타버스 쪽에 투자한다 이야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코세스 어제 급등했죠. 그거 이제 오늘 조금 많이 빠져내려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S넷이라고 하는 기업도 삼성 계열사다, 삼성에서 빠져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사실 코세스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거고요. 럭슬 이런 거 건들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죠. 럭슬과 제낙스 두 기업 모두 정리매매 기업 중인데, 이런 거
잡으면은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거 물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정말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제낙스라든지 럭슬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급등하고 있는 갤럭시아 SM 이거 왜 급등했는가 일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갤럭시아 S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 미디어 관련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관련주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역시나 스포츠 마케팅 판권, 마케팅 사업 이런 것부터 해서 골프장, 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미디어 관련주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미디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상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뭐 딱히 품절주인가 라고 했을 때는요, 뭐 주식수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2,700만 주가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족한 종목은 아닌데 일단 바닥에서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올라오고 있는 바닥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다 할 만한 이슈는 없지만 이렇게 바닥 종목들은 한번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붙을 이유는 없어요.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걸 잡아서 올라갈 때 득을 챙기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간 거를 따라잡아가지고 득을 챙기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들고 계시는 분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SAEMT입니다. SAEMT는 또 왜 급등을 했는가? 일단 이 종목은 올라오지 않은 기업은 아니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무진전자 반도체 유통사업권을 이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AEMT에 모든 것들을 이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업권이 넘어오게 되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무진전자의 사업권을 SAEMT에 넘기기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은 뭐 휴대폰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다가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우리가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이관하기 전에 주가는 왜 미리 올라온 걸까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왜 미리 올라온 걸까? 조금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뉴스가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대박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고 있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는 것 뿐인 거지, 이런 거에 우리가 뒤늦게 뒷북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뒤늦게 사가지고 뭐 어떻게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투자 좀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업들 역시나 올라온 거 좀 보내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던 기업들 또는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미리 잡아놓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반도체와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막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눈독 들이면서 이거 사야 되나 저거 사야 되나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식음료 파트라든지 OLED 장비 업종이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라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테마 관련주들 있잖아요. 업황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화장품 업종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좀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파인텍이 급등했습니다. 파인텍은 왜 급등을 했는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삼성전자가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건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메타버스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가지고요. AR 안경 없이 메타버스가 뭐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홀로그램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어요. 메타버스 정말로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상용화 단계까지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AR 안경이나 VR 기기들,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런 VR 기기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스마트폰으로 VR, AR을 뭐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몇 분이나 계실까?
글쎄요. 저는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일단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유만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말을 잘하는 기술, 뭐 영어 회화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 이렇게 풍문으로만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2차전지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지분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려들게 된다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로 인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다. 특히나 이렇게 잠잠했던 기업이 갑자기 거래량 실려가지고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바닥에 머물렀던 기업인 만큼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려고 하는 악성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2,500원쯤이나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 버거울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역시 물렸던 분들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닥에 있던 분들도 역시나 수익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거 어떨까?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이런 풍문 때문에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는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매매가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스펙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품절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지수가 약간의 약세 같은 느낌, 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은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도 뭐 저게 유지가 되는 한 일단은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기까지는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짱짱해진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종목들 잘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항상 그걸 더 명심하라. 지수보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